3개월 사이에 3억이 올라서 30대가 흔들리고 있답니다. 무슨 얘기냐? 집을 사라고 지금 현재 30대를 엄청 부추기는 뉴스의 제목입니다. 3개월 사이에 3억이 올라 30대들이 흔들리고 있다. 부동산 사라는 거죠. 30대들한테 타겟으로 해서 야, 너 지금 안 사면 영원히 거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사. 이런 식으로 꼬드기고 있는 겁니다. 2020년에 이제 30대가 집을 구매한 비중이 46.7%, 21년에 한 43%, 그리고 2023년에 한 36.7%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 한 43%까지 올라갔답니다. 다시 30대들이 영끌하는 이제 비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이제 가장 이제 집을 구매할 그런 이제 욕심에 앞뒤 안 보고 이제 달려드는 30대들을 향해서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유혹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맞는 겁니다. 앞으로 엄청난 이제 쇼크 충격들이 벌어질 텐데 그에 앞서서 마지막 사냥에 나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집을 살 시기가 아니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살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기회가 앞으로 한 5년 7년 사이에 이제 있을 마지막 이제 기회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래저래 많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참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걸까,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는 더욱더 함부로 비치지 않고 살아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정신을 좀 붙들어 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많이 어려울 수 있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견디고 잘 버티고 지내가야 되는데 과연 괜찮을 수 있을까? 무사히 잘 견딜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우려가 드는 게 사실입니다. 걱정이 많이 되고 겁이 많이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언론에서 저렇게 총공세를 벌일 정도로 지금 화력을 총 집중하고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덜썩덜썩거리는 겁니다. 왜냐? 뉴스를 보면 도처에서 지금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요. 실제로 제 주변에 30대들 중에 뭐 결혼을 하면서 이제 아파트를 산 이들이 이제 곧자리 있거든요. 그런 그들을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었으려나, 좀 너무 과한 거 아니었나. 근데 저렇게 토끼몰이를 하니 그냥 잡혀준 거구나, 아니 잡힌 거구나, 그런 이제 토끼몰이가 자기들이 한 건지 뭔지 몰랐던 거죠. 그냥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냥 개개인의 판단이니까 개개인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적어도 저나 여러분들은 그런 결정하는 사람에는 속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이제 다일 뿐입니다. 좀 많이 우려되고 많이 염려되고 많이 좀 답답한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는 거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제 사람들이 빚에 어덕이며 살게 될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빚지고 산다라는 게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빚을 져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 빚의 굴레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은 너무도 잘 아는 거죠. 선진국 사람들은 되게 검소하게 살죠. 그들이 검소하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빚져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철저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잘 알기 때문이죠. 이제 선진국은 일찍 문 열고 가게 문 일찍 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고정비용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에너지 비용 있잖아요. 그리고 인건비도 줄이기 위함이고, 이래저래 그들의 삶이 이제 한국에도 상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본 드라마를 봤을 때 일본에 주부 2명이 수박 한 덩어리를 두고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다가 마음이 합해져서 반조각으로 반토막으로 잘라내고 각각 이렇게 반반씩 부담해가지고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야, 수박 한 덩어리를 사는데도 저렇게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정도이다 라고 하면 정말 그들이 검소함에 이제 끝을 달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퇴한 70대에 경제적으로 연금을 700만 이상 받는 노인도 쇼핑을 하기 위해서, 장을 보기 위해서 슈퍼마켓을 한 3-4군데를 돌면서 1시간 반에 걸쳐서 여기서 계란 사고 저기서 뭐 콩나물 사고 하는 정도로 되게 검소하게 이제 장을 보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국에도 이제 저런 모습이 상륙하겠구나라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빡빡하고 더 이제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이제 잘 봐야죠.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누가 뭐라고 해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각각 스스로에게 달려 있는 거고, 뭐 30대가 연결해 가지고 집을 무지하게 비싸게 사든 어쩌든 개개인들이 각자 자신이 결정한 데 따른 이제 무게를 짊어지는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결국 이번에 걸렸던 30대는 최소 30년 아니면 40년, 심하면 50년까지 빚쟁이로 빚을 갚으며 허덕이며 사는 인생들이 되는 거죠. 매우 우울한 겁니다. 그런 우울한 삶을 스스로 선택한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 뭐라고 얘기 못할 것이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부동산 거품의 탐욕에 이제 재물,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잘못을 책임은 누구에게로 다 떠넘기냐? 연간한 30대에게 다 떠넘긴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아무 생각 없이 빚내 가지고 30년 40년 연끌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에 부동산 거품이 온 거야, 너희들 잘못이야 라고 아마 그들이 전부 다 뒤집어 씌울 겁니다. 지금은 사냥에 나서고 사냥이 끝나고 나면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사냥 당한 거야 라고 아마 말을 바꿀 거라는 겁니다. 이런 무시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또 벌어질 것인데, 2024년 상반기에 집을 산 사람들이 20만 명, 하반기에도 한 20만 명 사겠죠. 이런 식으로 총동원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들을 잡아먹으면 금융권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겠네요. 금융권들의 이익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 같고, 지금의 기획재정부에 있는 썩어 빠진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작자나 다른 인간들이나 전부 다 이 이해관계가 그 관련 업계 이제 하수인으로 이제 철저히 살아가고 있는 게 눈에 보입니다. 참 자영업자들 그 연체에 이제 한 그 40조 그 고스란히 전부 다 대갚아준다고 하는데, 그게 자영업자들의 연체한 사람들의 이제 고통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금융권들의 부실 채권들을 해결해주는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지금의 정부에 신뢰치 않고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으면 그냥 어리석은 그냥 개돼지로 이제 평생 살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저히 분노해야 됩니다. 저 윤석열 정부가 포퓰리즘을 너무 잔악무도하게 저지르고 있는 걸 가만히 봐서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